생각보다 강력하다. 보유세 개편안 관련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 4가지를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잘 활용을 해서 드디어 보유세 관련 개편안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왔냐? 자, 고정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해서 현재 나온 세금의 80%를 곱해서 80%만 부과하던 세액을 이걸 5%씩 올려서 90%까지 올리겠다. 저는 10%씩 올려서 100%까지 올릴 거로 예상했는데 그거는 생각보다 조금 덜 조정이 됐어요. 자, 그래서 내년부터 당장 5%씩 인상이 돼서 2020년에 90%까지 올라간다. 자, 그리고 세율도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6억 이하는 현행대로 유지가 돼서 0.5%로 계산을 하는데 0.6%는 조금 약하다는 의미가 여론이 있어서 그런가 0.75에서 0.85%로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12억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 정도 올린 1.2%로 이제 적용하는 걸로, 그 이상 금액은 솔직히 잘 없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만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다주택자, 3주택자 이상의 과표 6억 초과하는 사람에게 0.3% 추가 과세하는 안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특별위원회 권고안보다 더 강하게 나왔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개편을 하게 되면 세수가 얼마나 증가하냐? 특이 권고안보다 이제 약간 더 늘어나는 안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됐는데, 자, 이런 0.5%, 1%, 5% 이렇게 올린 게 얼마나 세금과 연관이 있냐? 이건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안을 보면요, 개편 전후 종부세 부담 계산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농특세라 해서 종부세 20%가 추가되거든요. 그거 포함된 자료입니다. 자, 공시가격 12억짜리, 시가 17억 한 1,000만원 정도 되는 한 잠실중 5단지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아파트 1세대 1주택자는 현재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밖에 안 늘어난다. 자, 그리고 16억 5천만원 한 이 정도, 시가 23억 6천이니까 한 그 강남 도곡동의 신축 아파트 정도 시세가 되겠어요. 전용 84제곱미터. 공시가격 16억 5천밖에 안 하니까 현재 종부세 187만원에서 215만원으로 한 28만원 정도 늘는다. 15%밖에 안 늘어나죠. 자, 그래서 뭐 그 이상 금액은 더 비현실적인 금액이니까 제외를 하고 1주택자는 솔직히 큰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종부세 이번에 개편안도 1주택자는 가급적 안 건드리는 안으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문제는 저희가 이제 3주택자부터 이제 중과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따져봤더니 공시가격 12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 3채 이상 합쳐봤더니, 3주택에 공시가격을 합쳐봤더니 12억이 되는 사람들 현재 150만원이 내는데 159만원 늘어납니다. 별로 안 늘어나죠. 그 이유는 과표가 6억 이하라서 그래요. 그럼 6억 넘는 과표를 따져봤더니 16억 5천만원 정도 되는 공시가격 현재 333만원에서 334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무려 50%가 뜁니다. 자, 그 이상으로 갔더니 무려 73.5%가 뛰어요. 자, 과표 공시가격 24억짜리 이거 아파트 몇 채만 갖고 있으면 이 정도 공시가격 나와요. 그리고 요즘 막 10채, 20채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따져보면은 세금은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예전에 뭐 지방과 뭐 수도권 지역에 뭐 2, 3천만 원으로 갭 투자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막 10채, 20개, 20채, 30채 갖고 계신 분들 많았는데, 그런 분들 제가 볼 때는 이거 종부세 부담 때문에 앞으로 다주택자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773만 원짜리가 1,341만 원까지 올라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추진을 하냐? 7월 25일 종부세 개편 방안 확정하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8월 말 차관 국무회의 상정을 하고 8월 31일 날 정기국회에 제출해서 국회 통과가 되면은 2019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좀 수치로 보면 잘 안 하다 하시죠? 자, 근데
이거 보면은 3주택자한테는 영향이 있고 2주택자한테도 또 그렇게 따져보면 그렇게 큰 영향은 없어요. 1주택자도 큰 영향은 없고요. 그래서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걸 절대 약하다고 보시면 안 되는 게 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만 나오면 되는데 하필 공교롭게 오늘 어떤 얘기가 발표 나왔냐?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권고안이 나왔냐? 부동산 공시제도,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을 지적을 하면서, 자,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건 국토부 장관이 계속 여러 차례 언급을 했죠.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현실화율 지표, 정책 지표로 공시가격을 조사자가 감정평가 선례 및 실거래가 등을 분석해서 결정한 신세로 나는 시세 반영률을 개선하여 통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게 뭔 소리냐? 실거래가의 반영 비율을 높이겠다는 얘기예요. 자, 또 하나, 국토부는 모든 조사자로 하여금 실거래가 및 감정평가 선례를 활용해 엄격히 시세 분석을 하도록 시세 분석서 작성을 의무화한다. 시세 분석 주변에 이 시세가 얼마인지 그것까지 꼭 포함해서 공시가격을 정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실거래가가 급등한 지역의 시세를 면밀히 파악하여 나가도록 하겠다. 이게 뭐냐? 지금 공시가격 보면은요, 최근에 집값 급등한 지역, 자, 뭐 잠실중공 5단지나 뭐 이런 강남권 아파트들 보면요, 한 2년, 1년 정도에 한 30% 정도 급등을 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실거래가, 공시가격 반영률이 60%대로 너무 저조하니까 여론이 계속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거래가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겠냐? 지금까지 실거래가 조사했던 관행도 좀 바꿔버리겠다. 어떤 식으로? 엄격한 성과평가를 통해 부실 조사자의 차년도 공시 업무 참여를 제한. 한마디로 이걸 감정평가 법인에다가 외주를 줬는데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높이는 감정평가 법인에다가 혜택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앞으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많이 따라갈 거다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언론에선 구체적으로 뭐 80%다 95%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진짜 무서운 건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유세 개편안과 더불어서 공시가격 개편은 왜냐? 자, 부동산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로 연결되어 있어요. 재산세, 종부세. 자, 지금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이것만 해당되고 재산세는 해당이 없어요. 그대로 유지돼요. 근데 이게 공시가격을 바꾸게 되면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바꾸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례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자, 왜 이렇게 부동산 규제, 정부 규제, 왜 이 보유세를 자꾸 건드리냐? 자, 정부 규제가 계속되면서 다주택자들이 이제 선택을 하게 돼요. 자, 매도를 할 것이냐? 대부분 3월 31일 이전에 많이 매도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매도를 하거나 증여를 했죠, 자식들한테 증여를 하면서 이제 양도세를 좀 줄이는 방안, 아니면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방안, 이렇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매도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공공임대 등록을 한 사람이 있어서 8년 정도 이제 임대 전세를 세를 놓으면은요, 그 다음부터 그렇게 공공임대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이제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도 일정 금액 이하만 가능해요. 강남권 고가주택은 어렵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버티는 사람들 때문에, 자, 지금 매도자고 매수가 거의 붙질 않아요. 강남부동산, 서초구 부동산, 강북에 잘 나가는 유타운 부동산까지 전부 다 3월 이후에 거래가 뚝 끊기다 해버렸는데 아직도 매도자는 가격을 낮출 생각을 안 해요. 이 사람들한테 타격을 입혀버리겠다. 자, 그럼 사례를 들어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정말로 잘 와닿아요. 자, 잠실 리센츠 아파트에 거주를 하면서, 전용 84제곱미터에 거주를 하면서 주공 5단지를 소유한 자산가예요. 자, 지금 전용 76.5제곱미터가 공시가격이 11억 5,200만원 밖에 안 하고요. 시가 14억 9천짜리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가 공시지가가 9억 5,200만원 밖에 안 해요. 이것도 각각 23%, 25%씩 인상한 공시지가인데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아파트 보유한 사람 현재 보유세를 계산해 봤더니 1,238만 원이에요. 뭐 이게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 건데 시세 급등한 거에 비하면 적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권고안을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현재 606만 원 정도 나오는 종합부동산세가 2019년에 769만 원, 2020년에 858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거 한 40%? 한 30%도 안 늘어, 한 25% 정도 늘어난 수준이에요. 생각보다 별거 없네 이렇게 느끼신 분이 있죠. 왜냐면은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3주택자 이상한테 많은 타격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3주택자는 뒤에서 설명을 드려요. 자, 이것까지만 보면 부동산 시장이 별로 영향은 없겠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여기 재산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두 가지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국토부에서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현재 80%에서 90%까지 얘기 나오는데 85% 정도까지 한번 반영을 해보겠다. 그리고 나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거래가 비율 85%까지 잡아볼게요. 자, 잠실 리센치 아파트 거주하면서 똑같이 잠실주공 5단지 소유자예요. 자, 공시가격이 시가가 16억 7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공시가격이 14억 2천까지 올라가고요. 리센치 아파트 같은 경우는 14억 9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공시가격이 12억 6천밖에 안 해요. 자, 이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공시가격이 조세 저항 이런 거 없어요.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 비율보다 한참 낮잖아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현행 제도에서 606만 원 나왔던 금액이 종합부동산세 계산해 볼게요. 자, 이거 공시가격만 바꿔도 보유세 개편 없이 1033만 원으로 올라가요. 내년에 보유세 개편안이 적용되는 2019년부터는 1341만 원, 2020년에는 136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자, 606만 원에서 보유세가 무려 1465만 원으로 늘어나요. 이건 좀 타격 입을 것 같죠? 예, 함부로 고가 아파트 살 수 없을 것 같죠? 예, 맞습니다. 타격을 많이 주는데 이것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뭐가 무섭냐? 재산세까지 같이 늘어나요. 그래서 자, 이 사례 1-2를 재산세까지 한번 감안해서 해봤더니 보유세 총액,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친 총액을 계산해 봤더니 현행 유지 1238만 원에서 2019년에 2189만 원으로 늘어나고 2020년에 2313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엄청 늘어나는 거죠. 자, 나는 내 집만 원 한 채 있고 투자로 한 채 사놨을 뿐인데 1년 보유세가 2313만 원이 나와요. 수익과 상관없이 2313만 원이 나왔죠. 이 정도 금액이면 거의 양도세 금액이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많은 금액이 1년에 나온다. 이 사람은 2주택자잖아요. 그럼 3주택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잠실 리센치 아파트를 보유하고 이 사람이 욕심이 많아요.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 2채를 보유해요. 이런 경우 굉장히 흔합니다. 강남에 아파트 내 집 마련하고 있으면서도 뭐 잠실 주공 5단지나 개포 주공 아파트 같은 아파트 여러 채 가지신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자, 총 3주택자입니다. 자, 이분들 공시지가 반영 없이 보유세만 인상된다고 감안해보면 1358만 원인데 23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1년 뒤에 2387만 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요. 3주택자는 왜 이렇게 오르죠? 공시가격도 현재 수준인데, 왜냐면은 3주택자 중과세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0.03%를 추가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와, 정말 이거 부동산 투자 못하겠구나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공시지가 인상분 뺀 거라고. 그럼 공시지가 85%까지 올린다고 감안하고 다시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공시지가는 뭐가 올리냐? 재산세까지 올리기 때문에 보유세 총액이 달라진다. 자, 2268만원 현재 제도예요. 현재 그냥 보유세 개편은 안 하고 공시가격도 현재 올린 수준에서만 2268만원이죠. 이게 만약에 공시지가하고 보유세 개편안이 같이 적용된다. 2019년에는 4951만원, 2020년에는 5223만원이 올라와요. 와, 무섭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5223만원? 집 세 채 갖고 있으면 한 1년에 나가야 되는 보유세가 5223만원. 근데 앞으로 집값 추이는 어떤다? 4, 5년 동안 하락 추이를 이뤄갈 것이다. 그럼 이 사람이 남은 선택은 하나, 공공임대 등록을 하거나, 공공임대 등록이 안 되죠. 고가주택이니까
파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나온 보유세를 무조건 약하다고 볼 게 아니라 지금 국토부하고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국토부하고 이제 이름이 재정기획부에서 나오는 내용을 같이 합산해서 보면 이게 정말 무섭구나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치겠습니다.